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오늘 키워드도 정말 가름하기가 어렵네요. 지난번이 아마 우리 1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에 하나 단어가 더 더해져서 1시간. 예, 맞습니다. 오늘 키워드 1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우리가 보통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업들의 뭐 경쟁,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보통 공간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역이나 공간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서 뭐 어떤 가게가 잘한다. 어느 국가에선 어느 기업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 가져온 키워드가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공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 있다. 이제는 앞으로 전쟁의 이제 무대가 시간으로 바뀐다. 이런 취지로 1시간의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 시간이 전쟁터가 된다. 언뜻 와닿진 않는데 뭐 이런 겁니까? 어느 기업은 오전 장사하고 어느 기업은 오후 장사한다 뭐 이런 건가요? 영업 시간의 전쟁이죠. 그렇게 되면은 1시간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 우선 이 시간 얘기하기 앞서서 다른 이제 경제 뉴스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짚어야 할 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배달앱들이 앞다퉈서 다 무료 배달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3대 배달앱이 다 무료 배달을 하겠다 선언을 했죠. 예. 이게 사실은 지난달에 이제 쿠팡이츠가 처음으로 선언을 했고 당시에 와 이거 배달비까지 무료로 할 수가 있나 했었는데 바로 1등 업체인 이제 배달의 민족도 했고 1, 2등이 하니까 요기요까지 참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달앱에서는 배달비는 안 내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기는 뉴스가 됐었죠. 맞습니다. 저도 뭐 배달 음식 간간히 시켜 먹는데 배달비 부담 많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거 계속 이렇게 공짜로 줘도 얘네들 감당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배달비가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걸 다 무료로 하면 물론 이렇게 저렇게 충당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적자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갑자기 왜 이런 걸 하지 싶기도 하고요. 요즘에 금리도 비싸져서 기업들이 뭐 옛날처럼 뭐 또 저금리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양대 회사가 쿠팡이츠와 배민이잖아요. 네. 여기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둘 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일단 쿠팡이츠는 모기업인 쿠팡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연간 한 6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배달에서 어느 정도 출혈 경쟁할 돈이 충분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쿠팡이 잘 나가는 건 다 아니까 예. 반대편에 배달의 민족은 그러면 이런 거 무리가 아닌가 싶을 수가 있는데요. 예. 작년에 배달의 민족이 혼자서 영업이익을 7천억 원 가량을 벌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기업이 배달앱 하나가 쿠팡보다도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 그리고 유통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배달비 정도 무료로 해도 우리가 충분히 전쟁을 할 만하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동안 배달 관련한 앱에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 계속 누적 적자였는데 요즘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그동안 적자 봤던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무료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배달앱이요. 외국에서는 배달로 돈 버는 거 힘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한동 왜냐면 코로나 때도 열심히 주가도 오르고 했는데 이게 점점 흑자가 안 나니까 배달이라는 것 자체가 돈 벌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했는데 놀랍게도 작년에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데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죠. 예. 근데 물론 이게 최근에 배달이 많이 줄어서 힘들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배달이 줄면서 라이더들의 몸값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때는 배달 한 건을 라이더에게 뭐 1만 원 이렇게 돈이 돌아가다 보니까 예. 남는 게 없었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배달앱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뭐예요? 요즘에 배달앱 이런 거 딱 생각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뭐 음식 시켜 먹는 거 말고는 전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렇죠. 이름도 배달앱이니까 예. 당연히 음식 시켜 먹는 거 생각을 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배민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뭔가 하면은 바로 커머스입니다. 커머스요? 그러면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쇼핑몰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배달앱에서 음식 말고 그럼 뭔가 물건 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음식 배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커머스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오. 이제 배민을 운영하는 이제 우아한 형제들이 이 커머스로만 번 돈이 지난해 6,880억 원 가량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매출이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제 이커머스 업체가 11번가가 있잖아요. 네. 여기 매출이랑 엇비슷한 수준을 배민이 커머스로 이미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 앱 입장에서는
우리가 음식 장사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커머스라는 더 큰 시장으로 갈 건데 그걸 위해서 이 정도 경쟁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로 뭘 배달하는 거예요? 이게 배달앱에서 커머스 한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요. 뭘 도대체 파는 건가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음식이 아니라 뭘 파냐 보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음식 빼고 다른 것도 다 파는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식료품이 있겠죠. 네. 마트 음식 같은 거, 아. 마트에 있는 식료품 배달해 주는 거. 예. 이거는 사실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네네. 진짜 뭐가 많이 팔리냐 베스트 순위 같은 거 보면요. 예. 예를 들면은 무선 뭐 이어폰 그런 거나 게임기 그리고 게임기에 들어가는 팩 예.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 이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매출이 이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배달앱에서 스마트폰도 사고 게임기도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안 그리고 쓰고- 더 놀라운 게 이게 배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안 써본 분들은 쉽게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일 텐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배달 플랫폼들이 자기들을 변신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음식 배달 강자는 이미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예. 자기들이 이제 더 큰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써본 경험이 있어서 예. 정말 체감을 한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게임기가 있는데 예. 그 게임기에 이제 한 몇만 원짜리 이제 게임팩을 넣어야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인기를 끈 게임이 나왔는데 그거 물량 구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빨리 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달 플랫폼에서 그걸 판다는 거예요. 그 배달 플랫폼에서 이걸 왜 팔지 하는 것도 궁금했는데 예. 제가 한번 주문을 해봤더니 예. 20분 있다가 집 앞에 그게 와 있더라고요. 20분 뒤에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음식 배달이 똑같고 예. 음식 배달도 빨리 올 수가 있는 게 음식은 조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물건은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 배달하는 것 대신 물건을 라이더가 갖다 주는 사업으로 배달 플랫폼이 지금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렇게 물건 받아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또 편할 것 같긴 한데 아니 1시간도 아니고 20분 만에 그 게임팩을 어떻게 우리 작가님이 그 주문할 줄 알고 근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 기본적으로 물류는 하면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류 창고 하면 떠오르는 게뭐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곽에 넓은 이제 공간을 차지한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네. 창고 같은 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도심 구석구석에 대형 마트 같은 물류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갖다 주는데 제가 시켰을 때는 저희 집에서 정말 걸어서 한 20분 거리에 그 창고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물건을 집어다가 갖다 주니까 예. 정말 20분 만에 그걸 받아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가 왜 1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오셨는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커머스의 영역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이전에는 예를 들면 공간을 단위로 커머스를 나눈 거예요. 유통업을. 예. 예를 들면은 좀 먼 지역, 교외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복합 쇼핑몰이 있고 네. 도심에는 백화점이 있고 예. 집 주변에 이런 데는 마트가 있고 이렇게 조금 구역별로 나눴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슬리퍼 신고 가는 슬세권에는 예. 편의점 있고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 판도가 시간으로 바뀐 게 뭐가 있었냐면 당일 배송이라는 게 출현했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출현이 되면서 거리보다도 하루라는 시간이 중요해졌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경쟁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간에서 시간으로 유통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통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공간보다는 시간을 더 땡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엄청난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바로 쿠팡의 사례죠. 예. 사실 쿠팡이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쿠팡뿐만이 아니라 당일 배송되는 데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 이제는 당일 안 주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렇죠. 한 이틀 걸리면 오다 뭐 사고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한 얼마 됐냐면 딱 10년 됐습니다.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이라는 걸 론칭한 게 딱 2014년이거든요. 제가 이런 거 다 써보는 편이라 가지고 예. 당시 그걸 써봤는데 그때도 아까 20분 만에 게임팩 받았을 때랑 비슷했어요. 이게 내일 온다고 이랬는데 다음날 그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15년엔 컬리가 이제 등장해서 식료품을 다음날 배달해 준 걸 했죠. 그랬죠. 이렇게 이런 두 선두 주자들이 1일 일하는 영역을 개척했고 그 결과 쿠팡이란 곳은 이 시장에서 완전 이제 압도적인 존재가 되면서 큰 기업이 됐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전쟁터는 어디냐? 1시간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1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범주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당일 배송도 지금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당일 배송이라는 것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뭘 시킬 줄 알고 정말 그러니까요. 쇼핑몰에 수없이 많은 게 있는데 그게 창고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참 놀라운 일이다. 참 세상 좋아졌네 했는데 이 1일 배송이라는 걸 넘어서 1시간 배송은 딱 생각해봐도 더 힘들 것 같은데 기업들이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1일 시장은 이미 쿠팡이라는 절대 강자가 존재했고요. 예. 최근의 추세가 많은 유통대기업들이 자기도 당일 배송하겠다 많이 해왔어요. 예. 근데 이거 사업을 거의 다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 아니어도 다른 택배 전문사에 그냥 맡기는 식으로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예.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저 공룡이 없는 시장을 개척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배달 시장은 이미 장악했다고 할 수 있는 점유율이 배달의 민족이 한 5-60% 되거든요. 예.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한번 이 시장을 깃발을 꽂아보겠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업계 최강자 중에 한 회사가 우리는 그 방법론으로 1시간 전쟁을 선택한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시간 만에 배달하려면 쿠팡도 그때 당일 배송하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걸로 기억하는데 1시간은 더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 말로만 들으면 모든 기업가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고객 집 앞에 30분 만에 배송해 준다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당연히 이게 못 해온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예. 당일 배송도 수조 원이 드는데 이게 되겠냐. 그랬고 실제로 퀵커머스라는 말이 나온 지는 수년 됐지만 많은 유통대기업이 이걸 다 포기했어요. 예. 이거 적자 감당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이거 돈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예. 가장 큰 문제가 이걸 하려면 도심 한가운데 물류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랬는데 결국 근데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또 쿠팡인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엔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걸 장악하기만 하면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 같아. 그러면은 모두가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이기는 사람은 다음에 승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투자를 하자 했고 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이제 공격적이고 오래 집중한 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플랫폼이고 여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이제 보이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1시간 배송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꺼낼 수 있었던 큰 미천 중에 하나는 물론 돈 잘 버는 회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마 음식 배달로 쌓인 데이터라든가 알고리즘 뭐 이런 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데요. 배달앱들은 사실 이 알고리즘이 정말 중요한 경쟁력인 게요. 요즘 배달앱들이 수익성을 가르는 게 그 요즘에 한 건 배달이 있고 묶음 배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으로만 바로 갖다 주는 배달 그리고 여러 곳 고쳐오는 배달. 그런데 이 한 건 배달이 사실 적자의 주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에게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매출은 적고 그래서 묶음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너무 늦게 오면 고객이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 음식점과 여러 고객의 집을 가장 최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요. 이걸 잘못 짜면 1시간, 2시간 걸린 배송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잘 짜면 30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이걸 제일 잘하는 건 우리나라 데이터도 제일 많고 역사도 오래된 이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이겠죠. 그렇네요. 여기서 볼 때는 우리 노하우 충분히 퀵커머스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배달비 무료 전쟁이 그냥 배달 싸움이 아니라 뭐 데이터 싸움이고 IT 싸움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음식 배달이 쟁점이지만 사실 이 플랫폼들은 이제 음식 너머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북적북적 거려줘야 주문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게 한 건을 배달할 때 많이 배달해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달비라는 걸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도 붙잡아 놓고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면 충분히 돈이 된다. 이런 계산이 섰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올리브영 같은 회사를 예를 들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사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올리브영도요. 사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처음 당일 배송 시장을 보는 거랑 똑같은 게 예. 올리브영도 굉장히 강력한 주자입니다. 오. 저도 이거를 또 써봤는데 예. 저희 집에서 정말 한 200m 거리에 이 매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집에 누워가지고 한번 이거를 해봤더니 정말 이것도 20분 만에
제가 주문한 게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댁이 어디세요? 이거 뭐 저 우리 작가님 댁 근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집이 이제 서울이고 한복판이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똑같은 게 무료 배송이었거든요. 예. 얼마 이상 샀더니 네. 이게 근데 올리브영 그거에서 남나 싶지만 올리브영이 이걸로 엄청나게 매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오프라인 대 온라인의 비중이 4대1, 3대1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퀵커머스가 기존 강자들이 자기들 집 주변 점포를 활용해서 우리도 1시간에 쿠팡이 될 수 있다. 뛰어들 수 있는 이 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1시간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1시간 싸움이 당일 배송처럼 업계 판도를 어떻게 앞으로 바꿀 거로 보세요?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참 많은 게 일단 유통이 지금까지는 이 공간으로 구역을 나눠서 각자의 업을 정의해 왔잖아요. 예. 집 앞은 편의점, 차 타고 가면 이제 뭐 마트 이런 네. 식이었는데 가장 큰 영향이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게 편의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이커머스가 한창 뜰 때 마트 같은 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뜰 수 있는 게 어디냐 봤을 때 편의점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 왜냐면은 아무리 커머스가 빨리 집에 와도 집 앞에 슬리퍼 신고 가는 편의점의 이 친화성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물건을 자잘자잘한 걸 시켜도 예. 10분, 20분 만에 온다면 그것도 만약에 돈을 더 투자해서 무료 배송이 된다면 편의점의 이 압도적인 강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유통업체들의 희비도 갈릴 수가 있고 오히려 편의점 이걸 아니까 예를 들면 GS가 요기요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편의점을 해보니까 퀵커머스랑을 우리가 딱 물류창고가 되면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여기서 놓치면 우리가 뺏길 수도 있겠다.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1시간의 싸움 아마 또 유통업계를 전반적으로 들었다 놓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의 요지에 살고 계신 남국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